오늘 각계의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제21회 AI 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서울 2024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그룹 김명철 회장님 모두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루센블록 공동 창업자이자 바인그룹 이사인 김정석 이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발표 주제는 STO 첫 사례를 통한 부동산 소유와 경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센트블록 부대표 김정석입니다. 저희는 STO 첫 사례를 통한 부동산 소유와 경험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STO부터 개념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인 개념이 뭔지, 그리고 이 개념으로서 국내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루센트블록은 지금 소유라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조각 투자라 하면은 실질적인 리츠 상품이나 부동산 운용사들이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 아니고, 이렇게 호텔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 호텔을 여러 한 5,000명, 100명 단위에서 여러 명이서 나눠서 지분준 것처럼 사서 소유할 수 있고 이걸 사고 팔 수 있게 해주는 증권 형식의 발행 및 거래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2018년에 창업해서 실질적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서 2022년부터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오픈한 지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미래 유니콘 선정, 그리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상 수상, 혁신금융 서비스 1위 사례를 하면서 며칠 전에 핀테크 우수기업 K핀테크 30에 선정이 되면서 현재 시리즈 B 누적 투자 340억 이상 유치했고, 현재 추가 투자로서도 500억 이상의 얘기가 계속 돌고는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 때 부동산 유동화는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고요. 부동산 펀드 상품이나 이런 기존의 제도 금융권 상품 대비 뭐가 특이하고 달랐었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현재까지 누적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일단 STO라는 형태의 개념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STO라는 게 예전부터 많이 나와있던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자산을 기준으로 토큰을 통해서 유동화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상장하는 IPO와 개념은 비슷한데 주식 대신에 토큰으로, 국내에서는 이걸 단순 토큰이 아니라 토큰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토큰 자체를 이제 자본시장법상 그리고 전자등록법상 증권으로서 인증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개념이 실질적으로 STO라는 개념, 그리고 한국에서 토큰 증권이라는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의 특성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두 다들 아시다시피 2008년부터 등장했고요. 2017년부터 이렇게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토큰을 이용한 자산 유동화 개념이 등장했고, 해외에서는 STO라는 개념 자체를 수용을 하고 이거를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로 하기보다는 코인을 통해서 ICO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미술품 정도를 유동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아마존의 대표라던가 우버 대표,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조지 소스, 피터 틸 등의 이제 투자자들이 전 세계에서 STO라는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토큰 증권이 무엇인지 STO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금융시장 자체에 난항이 있다 보니까 한국 금융시장에서 시장 자체를 한번 점프업 시키기 위해서 신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축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럼 어느 축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거기서 토큰 증권이라는 형태가 금융당국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좀 대표적 투자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포함해서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심지어 금, 은, 귀금속 등도 토큰 증권을 통해서 유동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해가지고 국내에서는 이게 단순 평가 가치가 있는 기초자산뿐만 아니라 IP 그리고 음악 저작권처럼 실질적인 평가 가치가 어려운 지적재산권도 무형자산도 상장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유동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유동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이에게 소유의 기회를이라는 이제 사업 철학을 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동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현재 소유라는 플랫폼은 부동산 투자 시장을 기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아시는 분들은 있는데 상장 주식 시장 대비 훨씬 더 큽니다.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게 한국 주식 시장은 실질적으로 대주주가 거래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도 2,700조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부동산 시장, 작은 부동산 시장만 합쳐도 조 단위는 1000조 단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제 토지까지 다 합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7000조 이상 단위가 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에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되게 큽니다. 뭐 단순하게 거기에 투자 규모가 들어가야 되고요. 부동산 투자 상품이라는 형태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뭐 리츠나 펀드 상품 포함해서 전문가의 선택에 의존하는 제한된 금융투자 상품이고 당연하게도 부동산 정보의 비대칭이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형태를 다 타파해가지고 단일 부동산 상품을 소개를 하면서 해당 부동산 상품이 운영될 때 가장 클리어하게 증권 신고서를 통해가지고 그리고 공시를 통해가지고 상품에 대해서 숨김없이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요. 빌딩 자체가 상장이 돼서 일반 투자자가 하나의 빌딩에 대한 증권을 나눠서 구매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월 배당 수익, 증권 매매 차익, 그리고 부동산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에서 부동산 자체가 공모가 될 때 보통 상품 가입할 때 은행 가서 가입하시죠. 은행이나 증권 가서 가입하는 것처럼 판매 창구에서 가입하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회원 가입과 공모 참여하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 자체도 오더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사고 파는 것처럼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고 상품에 대한 투자 혜택이나 그리고 입출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갑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계좌 관리 기관인 증권사의 증권 계좌를 통해 가지고 오픈뱅킹이 연동돼 있어 가지고 예치금에 대한 해킹이라던가 그리고 분실의 위험이 아예 없습니다. 하여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한 사실은 주식 가치뿐만이 아니라요. 부동산 자산 현황 자체도 보여주고 있고요. 부동산 자산은 간평이라는 편리한 방법으로서 실시간 거래가 기준으로서 자산 가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산 가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부동산 자체에 대한 컨텐츠 업로드 그리고 투자 자체에 대한 아티클 자료들 그리고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의 임차 정보죠. 사실은 임차인의 임대료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임차인이 얼마나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오늘은 얼마 팔았는지, 신메뉴가 나왔는지, 또는 날씨가 오늘은 안 좋아서 매출이 별로 안 났다라는 등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STO 시장은 시장이나 뉴스에서 다들 나오다시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시장으로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평균 성장률 자체 기준으로 지금 63%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2024년 기준으로 78% 이상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망한 시장을 그럼 누구나 과연 접근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뭐 라인 사태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제 TMF 사태부터 시작해서 투자 상품에 대한 일반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 가장 경각을 이루고 있죠. 실질적인 STO 상품에 대한 발행, 그러니까 저희 같은 거래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본시장법상의 이제 규제 특례를 통해 가지고 실험과 검증을 통해 시행착오 및 안정성 등의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부터 시장 안착까지 이제 전 과정의 지원을 금융 당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스템 자체가 단순 보이기에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정말 편해 보이긴 하는데 필수적으로 이제 다양한 공적 기관의 협력 관계 그리고 공적 기관의 이제 허가와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가 구축이 되고요.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플레이어들이 기존 제도금융권의 신탁사 그리고 증권사 이에 더해서 은행 등 다양한 업무협력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STO의 이제 고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 STO 선례 기업으로서 구조는 좀 어렵고 조금 빠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STO 선례로서 인프라, 허가, 라이센스 이런 부분은 다 통과했다 치더라도 사실 사업상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죠. 저희가 만든 금융상품이 정말 의미가 있고 투자 수익률이 있고 그리고 투자자들한테 얼마 정도의 인기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상품 자체를 만들 때 단순 허가나 라이센스, 인프라 구축 이런 걸 더 뛰어넘어서 가망 투자자분들한테 한번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보통 부동산 투자할 때 그리고 부동산을 조각으로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투자 수익률이랑 투자 안정성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투자 안정성은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 받으면서 분산원장의 미러링 기술이라는 등 도산절연이라는 등 뭐 다양한 인스트루먼트라 보험을 통해 가지고 다 해결이 되었던 문제였고요. 문제는 수익
유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의 리스크 프리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채권 기준의 안전한 투자 수익률은, 그러니까 예적금 정도 수익률은 한 3.7%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기관 투자자의 투자 수익률까지 합치면 금융 투자 상품은 11% 이상의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투자가 안 되는 상품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 투자 상품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11%가 넘어야 된다는 소리죠. 여기에 더해서 저희는 이 금융 상품 대비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우리는 수익이 좋아요라고 할 때 그 수익을 한 번 더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깨달은 거는 고객분들이 수익이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정량적인 투자 수익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를 하면 매각 때까지 몇 년을 기다려서 투자 수익률을 얻었더니 ROI라 그래서 내가 돈 얼마 넣은 만큼에 대비해서 몇 % 수익률을 얻었다더라 라고 이걸 계산을 하는 일반 투자자분들은 아예 없으세요. 기존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엑셀 키고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단순하게 어느 정도 투자 수익률을 얻었는데 사실은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말이야 배운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부동산 투자에는 저희는 소유하는 의식과 신규 경험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상품 구성을 좀 재밌게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1호 부동산 물건이 여기 보이는 다운타운이라는 안국동에 있는 부동산 햄버거 가게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 안에 있는 브랜드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예시적으로 20주일당 소유를 하고 있으면 다운타운 전 매장에서 10% 할인 혜택을 줬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안에 있는 다운타운이라는 브랜드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 거구나 라는 관점을 좀 심어줬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게이지먼트 요소라고 하죠. 고객 참여 프로모션을 물건별로 정말 다양하게 실행을 했었습니다. 예시적으로는 부동산 공모를 할 때 10만 원 이상 공모하면 이 부동산 안에 있는 햄버거 가게를 만든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확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소유주 대리를 한번 해줄게.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연계되어 있는 증권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주권이 있거든요. 권리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를 넣어놓고 너가 재밌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수익자 총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건물 이름을 바꿔줄게 라는 건물 이름을 바꾸는 이벤트. 그리고 점주 패키지는 뭐냐면 저희가 공차라는 브랜드가 있는 부동산 상가를 공모할 때 한번 프랜차이즈 할 때 실질적으로 보증금 관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비용 쓰기 전에 너가 한번 프랜차이즈를 경험을 해봐 라고 하면서 300만 원 이상 투자 고객한테는 그 해당 매장의 1일 코스 데이터를 저희 어플리케이션에서 까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함과 동시에 내가 이 부동산을 운영을 하는 운영 주체가 되게 만들어줬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리테일 연계 참여형 프로모션이 부동산 투자 상품에 붙으면서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가 증대가 됐습니다. 내가 투자를 했고 여기 가서 혜택을 얻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매장에 방문을 무조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혜택을 얻다 보니까 바이럴을 통해서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일으킨 브랜드의 매출이 임대료 상승분에 추가가 되면서 부동산의 투자 수익 자체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자발적 참여가 증대되면서 상권 및 브랜드가 활성화됐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부동산 수익이 증대되고 임대료가 매출에 연계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임과 동시에 그 해당 부동산 1차 브랜드를 운영하는 그리고 엔도서이자 동시에 저희 서비스에 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 투자 플랫폼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 그 중간 어느 사이를 지나가는 이제 내가 살 수 없는 프라이빗한 회원권을 파는 플랫폼인가 보다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고객층이 저희를 통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보통 부동산 투자라고 하시면 지금 데이터 기준으로 50세에서 60세 분들이 보통 투자를 하시고요. 남성분들이 80% 이상 투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의 데이터예요. 근데 저희 고객을 보면 2030 세대의 70% 그리고 이 중에서 여성이 45%가 됩니다. 저 고객분이 지금 금융사업자들이 가장 가지고 하고 싶어하는 고객분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돈 많으신 분들, WM에 있으신 분들은 이미 해당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있는 제도금융권의 은행 및 증권사들은 앞으로 새로운
고객분, 앞으로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이제 투자를 만들어줄 고객분을 영입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게 딱 저 고객분인데 저 고객 한 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보통 3만 원에서 비싸면 8만 원까지의 비용을 씁니다. 저희는 저 고객분들이 거의 공짜로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인 비용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저희가 마케팅 비용 많이 쓰는데 7,000원 정도에 인당 7,000원 정도의 고객분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을 얼마 안 쓰고도 이런 재밌는 고객분들이 알아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친구들이 투자까지 하면서 모여들더라. 이러면 인구 소멸 지역이나 상권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에서 우리가 부동산 자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이제 관이라 그러죠. 이제 시나 구청이랑 스타트업 파크라는 형태로 한번 상권 활성화를 꿈꿔봅시다라고 해서 상생상납 기준의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저희가 사모물건인데 대전이에요. 대전 스타트업 파크를 만들면서 이제 공유 오피스 있고 카페 있고 이런 상권을 만들면서 주변 상인회랑 같이 우리가 여기서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공모를 해볼 텐데 여기 투자하는 고객들한테 사람들 엄청 몰리게 해줄 테니까 한번 디스카운트 쿠폰을 나눠주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동네 바우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 바우처 및 할인 프로그램을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같이 연동해서 붙여버렸습니다. 그러고 공모를 시작했는데 보통 부동산 상품이라고 해서 공모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사실 증권사나 은행이 다 이제 서울에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수도 서울에 많다 보니까 서울에서 투자 가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그랬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준으로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면서 공모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대전시민 공모 참여 금액이 56%가 늘었어요. 요인즉슨 지역 시민들이 내가 우리 동네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내 옆에 내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구나. 나 저기 아는데 나 저기 가면 디스카운트 많이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일하고 돈 버시는 분들이 자기 지인분들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렬히 환호와 지지를 받으면서 공모가 끝났고 지금도 상권 활성화가 돼서 실질적인 부동산 가액이 저희가 매입 기준에 따졌을 때보다 60%가 올라가 있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공모를 해왔고 저희가 지금까지 10개 정도로 공모를 하고 다음 달에도 11호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10개 공모를 하면서 모두 다 조기 마감을 하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도 부동산 STO 기업 내에서 거래대금 기준 지금 78% 정도로 거의 독과점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자 수도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 건데요. 저희가 서비스 런칭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2년 약간 안 되는 기간 내에 40만 정도가 들어왔고요. 보통 저희가 공모할 때 기준으로 한 달에 3만 명 정도가 계속 추가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햄버거 브랜드, 카페, 오피스, 그리고 호텔, 팝업 스토어 다양한 물건들을 공모를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부동산 투자 상품의 고객분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투자를 어떻게 할까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투자를 할 때 투기와 소비 그리고 그 중간 사이 투자에서 본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맞추기 따름이거든요. 저희는 투자와 소비 그 어딘가에서 젊은 친구들과 좀 교류를 하면서 투자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사설이긴 한데 저기 수원행궁 뉴스 뮤지엄이라는 팝업 스토어가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에는 한 건물에 브랜드가 10개에서 20개씩 이게 2달 단위로 계속 바뀌면서 다양한 이제 상품들을 노출을 하는 건데요. 저 팝업 스토어가 저희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어서 공모가 되게 편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저희가 공모했던 물건들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물건이었습니다. 요는 아직 젊은 친구들이 투자를 할 때 돈을 쓸 때 많은 부분을 아직 보면서 공부하고 돈을 쓰고 있지 않아요. 아직은 간단하게 내가 딱 눈에 보였을 때 이 물건은 이 상품은 그냥 뭐구나 딱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의 눈에 보였을 때 공차라고 하면 공차 알지? 그리고 대전 창업 스페이스라고 했을 때 저기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데지 창업 공간이지 이렇게 바로 눈에 보이고 이해가 쉬운 상품 자체가 공모가 쉽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모를 하고 나서 이제 투자 설명서도 배부를 해주는데 아직도 투자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는 투자자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젊은 세대의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제 모두화된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앞으로 돈을 벌어서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직 배울 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공모를 하고 이 공모 상품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과 같이 배워나가면서 앞으로 미래의 투자자분들을 같이 키워나가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락의 에리핑크 CEO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포 마켓이라고 해서 앞으로 금융상품의 모든 형태는 다 토큰 증권, STO로 대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단순히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편하고 그리고 클리어하고 투명한 이런 형태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인프라 시스템의 비용 구조가 가장 큽니다. 기존 인프라 시스템은요, 내가 거래를 하고 상품을 가입하고 개인정보가 왔다 갔다 거리기 위해서는 각 증권사나 예탁결제원 그리고 KRX 간 프라이빗한 서버룸 안에서 진짜 제 허리만한 전용선이 땅속에 깔려서 여기서 전자정보가 교환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별로 그 핸드폰 연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이런 것도 다 위성으로 되고 있는지 아시겠지만 위성으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모든 무거운 데이터는 다 해저 터널에 있는 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프라 시스템이 사실 금융 인프라 시스템도 동일하게 저희가 다니고 걸어다니는 도로 밑에 선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분산 원장 기술 이에 더해가지고 사실 클라우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서 토큰 증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블록체인 노드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그 서버룸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전용선을 깔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런 관리자가 있어서 관리자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뭐 서버가 갑자기 닫힌다든지 화재가 난다든지 또는 하나의 손가락 때문에 정보가 달라진다든지 이런 리스크 없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융 시스템은 STO로 다 전환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STO 시스템에서 한 꼭지를 맡으면서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여서 이분들과 같이 함께 금융시장을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